안녕하세요, 홍성윤 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동서에서 이제 취급하는 필라델피아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할 텐데, 다른 크림치즈도 많이 사용하셨겠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고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쓰는 크림치즈처럼 약간 강도가 있는 단단한 스타일의 크림치즈니까 얘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하고, 독일에서 수입하는 이런 치즈는 약간 스프레드식 되게 부드러운 타입이에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어떤 생크림이나 이런 베이스에 넣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다 넣고 휘핑해도 되고, 우리가 된 거를 풀려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이 떠가지고 바로 짜거나 아니면 바로 생크림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휘핑을 해가지고 올려서 사용하거나,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우리가 필라델피아 쓰는 것처럼 그 느낌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당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쓸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조절하려면 계란이나 이런 부분을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오늘 가장 사용하기 쉽게 하는 방법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우선 반죽 시간을 보시면 베이글은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1단으로 3분, 2단으로 10분 돼 있는데, 어떤 믹서기 같은 경우는 1단으로만 15분 이렇게 반죽하셔야 돼. 다 아시겠지만 스파일러다 하시면 반죽이 굉장히 잘 되는데, 이 버티컬 믹서에 하면 반죽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2단 하면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아마 1단으로 계속 믹싱을 할 거예요. 그렇게 믹싱을 해서 우리가 한 90% 정도까지 약간 매끄러운 상태가 되면 그때까지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죽 온도 보시면, 아직 반죽 온도가 제일 중요하기도 해요. 얘가 달라지면 밑에 공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26도로 맞추려고, 아니면 25도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1차 발효는 냉장고에서 제가 40분을 할 거고요. 이게 안 하고 밖에서 발효를 하고 분할을 하고 바로 성형하셔도 빵은 굉장히 잘 나와요. 더 잘 나와요. 단지 우리가 더 숙성을, 수화? 숙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좀 더 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좀 더 숙성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하루 시킬 수도 있고 냉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따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저희는 냉장 40분, 그 다음에 분할 하는데, 40분 되면 발효가 아주 조금 돼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발효가 약간 돼 있는 상태, 그 상태까지 발효가 되고 분할을 해서 다시 냉장고에서 40분 아니면 1시간, 나는 좀 더 하고 싶으면 2시간도 괜찮아요. 자, 요거를 꺼내가지고 다시 미력하기를 해서 원형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온에서 30에서 아니면 한 40분?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베이글은 쫀득한 맛이 더 중요하니까 약간 더 발효를 조금만 시켜서, 물에 들어가면 이 데치는 과정에서 이 베이글이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는 익게 돼요. 그리고 저는 30초 정도만, 앞에 30초, 뒤에 30초 이렇게 해서 3분의 1을 익히고, 나머지 안에 부분은 오븐에서 이제 팽창을 하는 거죠. 물에서는 설탕하고 몰트엑기스를 약간 섞어가지고 사용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얘가 없으면 그냥 설탕만 한 50 넣어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토핑을 해서 양파 올리고, 올리브 오일 올리고, 그 다음에 양파 분말, 후추, 치즈까지 해서 저희는 굽는데, 이 분말만 뿌려가지고 그냥 하셔도 안에 충전물이 워낙 맛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괜찮은데, 저는 이제 최상의 제품을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은 가셔서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굽는 과정에서는 컨벡션에서 굽을 수도 있고, 데크 오븐에서 굽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스팀을 주기 때문에 도르분을 사용을 해요.
도르분 사용할 거고, 윗불은 220, 어떤 집은 210, 좀 진한 게 좋으면 230, 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건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벡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잘 나와요. 컨벡션은 더 이제 빵빵하게 잘 나오는데, 베이글은 원래 처음 구울 때 밑에를 띄워서 굽고, 구운 다음에 뒤집어서 굽죠. 많이 보셨죠? 예, 그렇게 굽는데, 일반 제과점에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오븐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같이 구워야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철판 한 장을 깔고, 넣어서 굽고, 이렇게 해도 밑에가 이렇게 색깔은 많이 안 나거든요. 자, 이 밀가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모찌모찌 유산균 베이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모찌모찌 빵, 쫀득한 맛을 내는 그런 밀가루예요. K블레소레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밀가루를 사용했고, 다음 보시면 뭐 글루텐 프리 유산균이랑 넣어가지고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베이글을 만들고, 여기에 또 액상 사과종을 넣어서 마찬가지로 일단 소화에 저는 굉장히 좀 중점을 주는 쪽이에요. 어른들이 드셔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얘를 더 추가로 넣었고요. 얘가 없을 때는 물을 한 70g 넣어주시면 돼요. 물 70g. 혹시나 얘를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우선은 구할 동안은 얘를 빼고 하셔도 더 탄력 있게 더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넣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 모찌모찌 쫀득한 맛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탕종을 넣었어요. 얘가 들어가면 쫀득한 맛을 떠나서 베이글이 뭐 이틀, 3일 지나도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해요. 그걸 다시 구우면 더 바삭하고 쫀득하고 맛있는데, 얘가 안 들어가면 빨리 노화가 되죠. 빵이라는 거는 구워져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최고의 뭐 무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마 만드신 거를 집에 가서 한 3, 4일 놔둬보세요. 그냥 어떤지.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자, 크림치즈 필링 한번 볼게요. 자, 크림치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일식, 그러니까 이 제품을 썼어요. 스프레드니까 바르기에 굉장히 좀 편해요. 요거를. 단맛이 싫은 분들은 이 자체를 발라주셔서 뭐 샌드위치 만들어도 괜찮고요. 뭐든지 이제 브런치 만들 때도 편하고, 저희는 이제 설탕만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파 슬라이스 해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넣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토핑처럼 샌드 할 거예요. 샌드위치인데 좀 일반 샌드위치와 다른 이 치즈랑 양파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맛을 내고 싶어서 얘를 넣은 거고요. 약간의 맛을 좀 추가해서 디jon 머스터드 약간 발라서 샌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제 재료를 한번 보실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밀가루는 약간 냉장 상태를 유지를 했어요. 냉장 상태고, 여기에다가 이스트 넣고, 이스트는 한번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섞어보실래요? 그리고 액체, 여기에 나머지 재료들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버터. 이게 탕종인데, 탕종을 만졌을 때 탕종은 이게 손에 묻으면 안 돼요. 탱글탱글하게 이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밀가루 넣으시고, 그 다음에 버터 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액상 사호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탕종까지 다 넣어서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쪽도 같이 한번 믹서볼에 넣어볼까요? 자. 닫고, 우선 1단으로, 아까 1단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1단으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반죽이 질면, 나중에 떼가지고 물에 삶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되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토리즈라고 하세요. 오토리즈. 밀가루하고 물을 섞어서 약간 수화시키는 그런 것처럼 내가 저속으로 믹싱을 해도 얘네들은 나중에 굉장히 찰지게 반죽이 완성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됐는지 한번 볼까요?
한 40%?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죠? 40. 탄력은 생기지만 약간 끊어지는 상태. 네, 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덜 된 거죠. 온도는 뭐 가능하면 3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쯤, 그다음에 중간에, 그다음에 마지막쯤에 해주셔야지 내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딱 재봤는데 온도가 28도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진단을 하시려면 뭐 우리가 이렇게 꼽아서 지금 한 20도 정도면 저는 딱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뭐 20.6도, 5도 이 정도예요. 아,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 이제 안전해. 이 정도면. 자, 지금쯤은 한 6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상에. 면이 조금 더 매끄럽잖아요. 그죠? 자, 한 번 더 만져봅시다. 그죠? 탄력이 생겼어요. 그죠? 60% 정도 된 것 같다고 보시면 돼요. 60%. 2단 조금 안 되게 이제 돌아가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올려도 괜찮아요. 그럼 마찰력도 좀 더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치다 보면 특히 작은 거에서 하시다 보면 자꾸 위로 반죽이 올라가요. 스파일러라는 거는데 이런 경우는 잘라서 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모양이 조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글루텐이 더 많이 생겼나 봐요. 여기 보시면 약간 매끄러운 게 보이죠? 네. 이거 보고 한 70%, 80% 가까이 됐나 보다 이제 눈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매끄러운 거 보고. 자, 온도계 일단 꽂아놓고 돌려봅시다. 자, 확실히 아까보다는 되긴 되는데 한 90% 가까이 됐네요. 이 정도면 90% 정도 가까이 된 거라서 조금만 더 믹싱할 거고 온도가 지금 25.1도예요. 이제 0.9도밖에 안 남았어. 자, 끝내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한번 26도 조금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26.4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놓고 그냥 놓게 되면 말라요. 반죽이 된 반죽들은 마르기 때문에 이거 넣어가지고 냉장고에서 몇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40분. 40분 동안 냉장고에서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분할을 하는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비닐에 넣어가지고 30분에서 40분 그때는 살짝 눌러서 냉장에서 넣어주시면 자, 그래서 반죽은 이제 끝났습니다. 굉장히 우리 꼭 마스카포네 치즈처럼 그런 상태예요. 자, 이게 설탕 아니면 뭐 꿀 뭐든지 바질 페이스트 넣고 꿀 넣고 섞고 아니면 토마토를 다져가지고 넣고 썬드라이 토마토 넣고 섞고 굉장히 부드럽죠. 설탕만 녹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보통 빵을 만들면 2배 발효가 되죠. 근데 얘는 2배가 아니고 아주 살짝만 발효된 상태. 잠깐 보시면 발효가 그냥 아주 조금 발효가 된 건가 아닌가 될 정도로 살짝만 아주 조금밖에 발효가 안 됐어요. 예. 자, 이 정도만 하는 게 질감이 훨씬 더 찰지고 좋고요. 많이 발효되면 빵은 아까 잘 나온다고 했죠. 잘 나오는 대신에 질겨진다고 했죠.
너무 쫀득하거나 너무 질겨지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발효를 많이 안 하는 거죠. 원래 베이글이 많이 발효하는 빵은 아니다 보니까. 자, 120g으로 써 있어요. 그죠? 120g. 또 큰 걸 좋아하시면 더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약간 길쭉하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둥글리게 하시고 마지막 옆으로 약간만 이런 상태.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여유가 된다면 좀 더 시간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냉장고 들어오면 마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밀착해서 자, 넣고 안에도 안으로 넣어주시고 냉장고에서 1시간 아니면 이 상태에서 냉동고에 그냥 얼리세요. 얼려놨다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날 냉장고로 빼놓고 꺼내서 성형하시면 되는데 성형할 때 보통 온도는 18도 정도가 되면 성형하실 때 저는 문제가 없어요. 나오자마자 차가운 거를 성형하는 게 아니고 한 16, 18도 정도 회복시킨 다음에 성형을 하시면 그 다음에 2차 발효가 훨씬 더 똑같은 안정감 있게 잘 될 거예요. 근데 차가운 상태에서 밀어서 그냥 놔두게 되면 온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반죽이 끈적끈적해서 바닥 막 달라붙게 돼요. 그런 점 때문에 온도를 약간 회복시키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우선 40분만 맞춰볼게요. 자, 처음에 이쁜 모양 하나 만들고 좀 자연스러운 모양 만들 건데 자, 어니언 베이글은 구워진 다음에 잘라서 안에 샌드는 거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절반은 어니언하고 절반은 크림을 넣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미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가운데를 먼저 밀고 위로 똑같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아래로 자, 이렇게 밀어주시고 옆으로 돌릴 때는 그러니까 일자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공기 안 들어가게 하시고 손으로 자, 이렇게 탱탱하게 만 다음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돌려서 꼬집기 하시는데 아까 이쪽은 하지 말자고 했죠? 네, 하지 않고 여기만 꼬집기. 자, 끝쪽은 묶어주시고 가해는 만지지 마세요. 가운데 쪽만 살짝 하셔서 여기를 벌려서 얘를 쏙 넣고 이 끝쪽을 먼저 딱 붙이는 게 좋아요. 붙이고 자, 다시 꼬집기 했을 때 두께가 똑같은 게 좋고요. 뒤집었을 때 이음새가 정확하게 밑에 중앙에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 있으면 구워지면서 다 터지고 밖에 있으면 다 날개처럼 퍼져요. 똑같은 모양인데 좀 깔끔하게 이 무늬를 하나 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자, 위로 아래로 하셔서 많은 거는 똑같이 자, 하시는데 그냥 얘를 그냥 편하게 그냥 놔두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가해는 만지지 마시고 이게 가운데만 살짝 하셔서 얘를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얘가 만들어지죠. 얘도 벌려서 이거를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네, 꼬았으니까 이 모양이 나오는 거고 이제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그냥 적당히 말아서 여기는 더 끝을 더 두껍게 하시는 게 좋아요. 더 두껍게 하시고 이 정도 만든 다음에 반드시 오른손을 위로 미셔야 돼. 위로 밀고 그대로 잡으시고 얘를 꽈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문질러야 되니까 끝쪽이 얇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이 두꺼워야지 또 두께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30분에서 40분 그냥 실온. 그러니까 우리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베이글 같은 경우는 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 상태에서 냉장에서 12시간 이렇게 넣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아침에 냉기를 빼고 데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점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껍질도 좀 더 부드럽고. 어니언 베이글 한번 레시피 봐주시고 재료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자, 어니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에다 데쳐서 한쪽에 30초, 또 뒤집어서 30초 건진 다음에 처음 양파 올리고 다음에 올리브 오일 뿌려주시고 얘가 없어도 괜찮겠지만 뿌려주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 뿌려주시고 자, 양파 가루 한번 뿌려주시고 이거는 그라나 파다노예요. 치즈 치즈가 빠지면 좀 그러니까 치즈 뿌려서 구우면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크림치즈까지 넣었으니까 훨씬 더 맛있겠죠. 자, 물은 갈색 나는 거는 몰트 보면 약간 물엿처럼 찐득찐득하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바로 넣기도 하고. 자, 넣을 때는 내가 건지는 방향이 어떤 방향에 따라서 저는 한번 뒤집고 꺼낼 거니까 얘를 뒤집어서 넣어요. 둘, 넷, 5개까지 넣어볼게요. 자, 스타트 하시고 건졌을 때 요거랑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3분의 1 정도 확실히 부풀었다는 거를 눈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뒤집어 주시고 자, 그럼 윗면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건져 주시면 되고요. 자, 크게 한번 보시면 많이 부풀었죠. 이따 드셔보시면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삭한 거 좋아하고 쫀득한 거 좋아하고 촉촉한 거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쫀득하고 촉촉하고 다음날 지나도 빵이 부드럽고 자, 요게 다 되면 한쪽에 데치는 동안 여기에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순서대로 토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양파 처음에 양파였어요, 그죠? 편하게 양파 올리고 자, 올리브오일 한번 뿌려주시고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후추 한 번만 살짝 해주시고 자, 양파 파우더 가볍게만 좀 더 향 좋게 뿌려주시고 그라나 파다노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 양파만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만 먹어도 물론 볶은 거를 올릴 수 있는데 이게 구워진 거랑 또 식감이 다르거든요. 내가 좀 더 아삭아삭하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토핑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셔도 괜찮아요. 굽고 나면 양파가 별로 없어요, 또. 자, 오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철판 한 장을 더 깔고 볼게요. 스팀 주시고, 자, 윗불은 현재 210도인데, 여러분들 온도에서 보면 220도 정도 될 거예요. 이 오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210에 190 해서 시간은 15분인데 12분하고 한번 돌려주고 나머지 3분에서 4분 상태 보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터리 오븐 같은 경우는 제가 230도인데 여러분들은 190도, 뭐 200도 그 정도. 자, 이쪽은 색깔이 나서 절반 정도는 구워진 것 같아요. 데코보다는 컨벡션이 훨씬 더 색깔이 빨리 나니까 시간도 좀 더 짧아질 거고. 자, 꺼내겠습니다. 냄새 너무 좋죠. 지금은 이제 다시 살짝 구워서 좀 바삭바삭하고 요런 부분은 조금 부드럽고
양파 때문에 색깔이 좀 자연스럽게 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이게 멋이니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끝났으니까 이론 교육 좀 하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봤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관하면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발효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2차 저온 발효라고 해서 2차로 해서 성형을 한 다음에 저온해서 발효를 해서 아침에 바로 뭐 물에 데치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고,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을 성형한 다음에 이스트 활성도에 따라서 온도 뭐 3, 4도 아니면 이스트가 너무 작게 들어간 경우는 뭐 4도, 5도 이 온도를 내가 설정할 수가 있죠. 그 온도에 맞춰 가지고 내가 몇 시간 후에 얘를 만들 건데 그 시간에 발효가 다 끝난 상태가 되게끔 하겠다. 목표를 설정하시면 돼요. 더욱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냉장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스트를 10g 넣었을 때는 3, 4도가 맞았는데 5g으로 조금 줄였더니 너무 안 컸어요. 그럴 경우는 뭐 6도, 7도 이 정도로 냉장 상태를 높여가지고 보관했다가 아침에 꺼내서 살짝 냉기 빠지면 데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베이글의 이런 표면이 뭐 6도씨, 뭐 3도씨 이런 온도 안에서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쳤을 때 껍질이 좀 달라요. 우리가 오늘 한 거랑. 저희가 한 것들은 껍질이 굉장히 얇은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한번 오랫동안 했던 것들은 구울 때 훨씬 더 강한 온도에서 빨리 구워내시는 게 좋아요. 화덕에다 구우면 굉장히 좋잖아요. 빨리 강한 불에다가 구워내셔야지 이 껍질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좋은데, 그렇지 않은 오븐에서 오래 굽게 되면 좀 질겨지는, 껍질이 좀 두꺼운 상태의 베이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경험을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건이 아침에 나와서 바로 해야 되는 분들은 이런 쪽을 하시면 더 편하겠죠.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희도 테스트를 다 했었는데 온도를 6도로 맞추고 이스트를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고 2차 저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똑같이 하신다. 12시간 저온을 하시면 발효가 너무 많이 되겠죠. 이스트를 거의 4분의 1까지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 데치는 이런 설탕물 또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한 거 기억나시죠? 30초 데쳐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했었고, 그냥 물에다 데칠 경우는 당분이 밀에도 그 반죽에 당분이 있는데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색깔이 너무 하얗게 나서 안 좋아서 뭐 설탕이나 이런 물트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시 끓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론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쪽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이론적인 걸 보면 우리가 물에 데칠 때도 뭐 굽는 거는 아니지만 90도 이상의 온도에서 데치는 거잖아요. 굽는 거는 거의 마찬가지처럼 이런 온도가 되면 글루텐이라는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팽창을 하고 75도가 되면 응고가 돼서 빵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데친 과정에 있을 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겉의 과정은. 우리 볼 때는 그냥 하얘니까 그냥 반죽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90도가 되면 거의 멈춰서 젤라틴화가 거의 약해지고 멈춰가지고 빵이 거의 다 완성이 되는 상태, 그 상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끓는 물에다 계속 데치면 다 익은 거예요. 그 상태가, 겉에가. 내부 온도는 이제 구웠을 때 보통 99도, 막 100도까지 딱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이상 껍질은 갈색이 나잖아요. 얘보다 훨씬 더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일라드 반응에서 색깔이 더 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손이 만져보면 100도 이상 훨씬 높은 온도를, 우리 빵 다 익으면 또 99도, 100도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맞을 수도 있죠. 내부 온도는 이렇지만 겉의 온도는 훨씬 더 뜨겁다는 뜻이고요.
아까 3분의 1은 겉에 물에서 부풀고 나머지는 오븐에서 오븐 스프링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많이 부풀었잖아요. 그 안에 애들이 팽창을 해가지고 빵이 부드러운데 원하는 조직을 만든 거고, 그게 아니고 물에서 오랫동안 데쳤으면 저보다 좀 더 작게 나오겠지만 안에 질감은 또 다르겠죠. 그 질감이 좋으신 분들은 그게 맞는 거죠. 물에 데치는 과정을 통해서 쫄깃한 껍질을 형성하게 되고 노화도 늦추게 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븐에다 그냥 굽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저희가 뭐 가성소다에 묻힌다든지 그런 경우는 데칠 수가 없으니까 바로 굽는데, 제과점에서나 이런 데서도 번거롭다 보니까 그냥 스팀을 한 두세 번 주고 데치는 굽는 분도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좀 베이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분량도 좋고 다 잘 나오긴 하는데 막상 먹으면 그 오랫동안 베이글의 질감이 나오지 않아요. 가능하시면 꼭 물에 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활용도를 봐야 되는데, 반죽을 냉동하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반죽 해가지고 나눴었죠. 그 비닐에 넣었죠. 네, 비닐에 넣었을 때 좀 더 빨리 얼리고 싶으면 전체 1kg씩 분할해서 비닐에 넣어서 뭐 얇게 밀어 펴요. 이 상태로 1kg씩 원하는 거, 얘는 뭐 깨도 넣고 뭐 크랜베리 넣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밀어서 이렇게 얇게, 뭐 파이롤라 하는 분들은 파이롤라 밀어도 되고, 그만큼 빨리 얼겠죠. 빨리 얼려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10덩이가 있으면 다음날 내가 얘를 한 덩이를 냉장고로 빼가지고 충분히 해동을 시켜요. 퇴근할 때 꺼내시면 다 해동되어 있고 약간 발효가 되는 그 정도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꺼내가지고 분할을 해요. 동그랗게 한 다음에 냉장고 넣지 말고 이제는 온도를 25도, 20도 이 정도까지 살짝 올리는 거예요. 자, 이 온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 이스트는 16도씨가 되면, 자, 이스트는 이제 활성을 하려고 해요. 이 활성이. 근데 1차 발효를 안 했잖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얼려서 꺼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온도를 올려서 아까 약간의 우리 발효된 거 보셨죠? 그 정도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되면 성형을 하시는 거죠. 몇 시간, 뭐 몇 분이 아니고, 여름에는 금방 되겠죠. 겨울에는 좀 더 오래 걸릴 거고,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온도계로 꽂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반죽도 감으로 안 되고 온도계를 재야 되는 것처럼 같이. 그래서 벤치 타임을 1시간 될 수도 있고, 30분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동일히 똑같아요. 우리 오늘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해가지고 냉동하면 아침에 분할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이런 경우 볼게요. 반죽이 끝나면 1차 발효를 냉장고 30분 아까 우리 했어요. 이거를 분할해서 비닐에 넣어서 냉동고 보관하시면 아침에 성형할 때 좀 더 편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몰드기가 있다. 기계로는 큰 데는 몰드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발효가 된 과정을 통해서 몰드기로 하면 이 크기가 잘 안 맞아서 좀 덜 큰 상태에서 분할을 해서 반죽 친 거를 바로 분할해서 얼려버리면 첫 번째 벌크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 온도가 벌크에 맞추셔야 돼요. 온도를 25도 이렇게 맞추셔야 되고, 우리는 냉장고에서 30분 한 다음에 얼린 경우는 활성이 조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18도면 돼요. 18도에서 꺼내서 18도가 되면 성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빵이 처지지 않고 약간 탱글탱글하게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1차 발효를 안 하고 바로 얼린 것들은 이 상태에서는 아직은 좀 어린 반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잠깐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자, 파베이크라고 아시잖아요. 우리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 사다가 다시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실온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질기죠. 그리고 빵 자체가 좀 모양은 이쁜데 먹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파베이크 할 때는 굽는 과정을
100% 다 안 굽고 수분을 조금 남기는 거예요. 우리 바게트 같은 경우 200g의 바게트 반죽을 구웠을 때 20%의 수분을 빼요. 구웠을 때 160g이 나와야 되는데 다 빼면 냉동 보관했을 때 다음날 먹으려면 굉장히 노화가 빠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5%만 수분을 빼고 꺼낸 다음에 다시 급속 냉동해 가지고 냉동 보관하셨다가 다시 꺼내 가지고 같은 온도에서 나머지 수분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팀을 주거나 해서 나머지 스팀을 주고 구워주시면 오늘 구운 거랑 똑같은 상태의 빵들이 완성이 되죠. 바게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게 좀 심해서 이 과정을 잘 안 해주시면 겉에 꺼냈을 때 다 갈라져 버리죠. 냉동에서 꺼내서 구웠더니 껍질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수분을 좀 덜 뺀 다음에 보관했다가 다시 구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는 이제 아까 이런 식이에요. 굽고 70% 80%만 구운 다음에 냉동, 해동해서 나머지 굽기. 얘가 제일 빠르겠죠. 아침에 뭔가를 내가 손님한테 내주기에는. 그리고 다음 거는 또 생지 꺼내가지고 서서히 만드셔도 되고. 아침 시간에 8시, 7시 빨리 오픈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괜찮은 거죠. 또 샌드위치 하실 분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으로 하시면 좀 더 빨리 아침에 생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냉동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이런 경우를 한번 해드렸고요. 아까 그 탕종을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일단 이론을 일단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까지 피곤하신데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탕종은 전분을 호화시켜 가지고 풀같이 점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흔하게 우리가 커스터드 크림을 끓이거나 수프를 끓이거나 뭔가를 끓일 때는 거기는 전분이 계란이 익는 것도 있지만 전분이 호화가 돼서 크림이 완성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원리이고, 수분을 섞어서 가열을 하면 평균 물을 흡수해서 불어오르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점성이 생기고 반투명한 콜로이드화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전분 입자 속에서 이제 결정을 이렇게 입자 구성을 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물을 넣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분의 호화 온도예요. 호화 온도, 그러니까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전분의 호화 온도가 높아지고, 아밀로펙틴이 대부분인 찹쌀은 63도가 되면 호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기본 온도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아밀로스가 높은 도토리묵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오랫동안 끓이잖아요. 근데 탕종 같은 경우는 밀가루도 마찬가지지만 쌀탕종 이런 것들은 63도에서 한 90도 정도까지 이 호화의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에서 가능한 게 이제 호화가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을 밀가루 부어서 돌린 거를 이제 탕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섞기만 하면 절대 이 온도를 올라가기 힘들어요. 대부분 이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호화가 잘 안 된 거니까 그런 미지근한 반죽을 된 거를 빵에 넣어주면 노화가 더 빨라요. 오히려. 반드시 온도를 올리셔야 되는데, 자, 밀가루 같은 경우는 65에서 한 90도까지 이 선을 보고 있어요. 최고 높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밀가루랑 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해서 90도까지 끓인 다음에 불을 끄시면 이게 가장 좋은 탕종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호밀 같은 경우는 50도부터 이제 호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물을 그냥 데워서 부어도 호화가 되거든요. 밀가루 같은 경우는 최소한 90도까지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도 너무 힘든 분들은 탕종에서 레시피가 이제 두 개가 예외가 있어요. 자, 위에 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탕종 레시피예요. 자, 밀가루 200, 물 400, 소금, 설탕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모든 빵, 식빵이나 모든 빵에 다 저희가 사용하는 마스터 탕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식빵을 사용하지 않는데 예를 해서 200g을 키로당 넣어주시면 전혀 다른 식빵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과자도 일주일 가도 저게 부드러운 상태, 그 상태를 유지를 해요. 지금 4일, 5일째 제가 차에 놓고 조금씩 먹는 방과자가 팥빵이 있어요. 지금도 아침에도 먹었는데도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그만큼 잘 만들어진 탕종은 역할을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밀가루를 제가 조그만 생크림 믹서기가 있어요. 이 2대1로 하게 되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밀가루를 약간 70도 정도로 데우고 물, 소금, 설탕을 냄비에 넣고 끓이죠. 자, 끓인 다음에 물 붓고 밀가루 넣고 섞으면 자, 요거는 100도실 거고 자, 얘는 70도시잖아요. 자, 이렇게 더하면 170이 나와요. 자, 요거를 2대1일 경우는 나누기 2를 하면 85도죠? 85도씨가 나와요. 섞었을 때. 그러면 아까 90도, 80도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탕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얘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18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100도에 18도면 118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온도가 나올 수가 없죠. 섞었을 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모르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알아보고 공부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나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방법을 바꿔보시고 하다가 토치로 막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것도 좀 위험하기도 하니까 좀 더 편리하게 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80도 오븐에 밀가루를 넣고 몇 번만 이렇게 저어주시던지 하면 위험하지도 않고 좀 더 잘 만들 수 있고요. 그 반면에 물량을 늘려서 하시면 굳이 데울 필요가 없어요. 밀가루를. 왜냐면 물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장이 작을 때는 내가 냄비에 넣고 하셔도 충분한 그런 호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얘가 더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거죠. 하지만 보관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하루 지나면 더 물성이 생기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는 거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좀 더 탱탱한 탕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탕종까지 이론을 맞춰드렸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뭐 질문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백을 이렇게 완성됐는데 낫지만 이 자체가 또 맛있는 맛을 내니까 이 정도로 구워주시고 식은 다음에 배를 갈라서 두 개를 해볼까요? 자, 밑에다가 3g, 디종 머스터드 3g 바를 거고요. 빵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이걸 너무 진하게 바르고 싶진 않아요. 양파 맛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긁어주듯이. 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3g. 자,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치즈가 70g이에요. 이 구멍이 크지 않으면 쑥 바르면 되는데, 구멍이 있어서, 크림치즈가 부드러워서 하기도 편하고, 아래위만 바르기 좀 그러면, 위에도 같이 발라주면 일단 접착이 잘 돼요. 딱 붙였을 때.
침도 듬뿍 발라주시고, 자, 여기에 양파를 30g 정도 해서 올려줍니다. 빵이 오늘 좀 더 크게 나와서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덮어주시면 생긴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요거까지 바르고 이쪽에서 자른 다음에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양파 볶을 때는 소금 후추간 잘 하시고 너무 짜지 않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빵을 약간 토스트 해가지고 하면 더 바삭하겠죠. 자른 상태에서 크기가 커가지고 우리가 뭐 가격 받기도 좋고, 만약 볼륨이 약하면 똑같은 120g이어도 자기 작겠죠. 얘가 좀 훨씬 크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날 보셔도 그대로 쿠션이 그대로 있어요. 뭐 노화도 안 돼 있고, 제 베이글 드신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기억에 남는다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자, 오늘 독일 크림치즈랑 그리고 호주산 크림치즈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봤어요. 나중에서 이런 것들은 궁금하신 것들은 문자로 주셔도 되고, 따로 관계자 통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을 또 드릴게요. 뭐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